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민폐국가 중국이 또 한 번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역대급 피해를 끼쳤습니다. 도시망공 운송수단, 드론 기술 기업으로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은 중국 기업 이양홀딩스가 기술 조작, 가짜 계약으로 주가를 뻥튀기 했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16일 글로벌 투자정보 업체 울프팽 리서치는 추락할 운명인 이양의 주가 폭등이란 제목의 33쪽짜리 공매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달 중순 중국의 이양 본사, 공장, 이양과 계약을 맺은 업체 등을 직접 탐방한 뒤 작성됐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조작을 일삼았던 이양의 주가는 투자자들의 눈가기를 가리며 올해에만 6배 이상 올랐는데요. 이날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120달러였던 이양의 주가는 보고서 발행 직후 62% 이상 폭락해 46.3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울프팽 리서치가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2월 이양의 후아지 CEO가 생산량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주장한 이양의 윈프 신공장을 방문했지만 우리가 2021년 1월 중순에 그곳에 있었을 때 생산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음이 분명했습니다. 이양은 심지어 공장 직원들을 고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32년 된 나사 베테랑인 마크 무어 박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우버 승강기 항공 엔지니어링 이사로서 EH216을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양이 중국의 취미용 드론 제조업체인 T모터사가 만든 취미용 모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모터의 웹사이트에는 이양 드론 사진이 있습니다. T모터와 같은 ODM 모터로는 승객을 수송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광저우에 있는 이양의 제조기지를 방문했고 이양이 엉터리라는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보안 수준이나 적절한 기술을 갖춘 합법적인 공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방해받지 않고 바로 뒷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또한 광저우의 제조 공장의 영상을 공개하였는데 영상 속 공장 내부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을 보지 못한 채 한낮에 20분 동안 이양의 광저우 제조업을 돌아다녔습니다. 우리는 첨단 제조 장비도 조립 라인과 비슷한 것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이양 공장의 보안 수준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첨단 기술인 드론의 공장 제조 시설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공장 내엔 기초적인 조립 라인도 없었으며 종이 박스 등 자재들이 널브러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양과 5천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던 쿤시양은 이양과 계약을 맺기 불과 9일 전에 설립된 기업으로 쿤시양의 주소지는 쿤시양과 관련 없는 호텔이거나 11층 건물의 13층 주소였다며 실체가 없는 기업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이양 주식을 매수한 한국 투자자들 역시 많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 가운데 9번째로 많이 담은 종목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학개미들은 이양을 5억 4,948억 달러, 한화 6,051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중국판 테슬라라고 불리는 니오보다도 보관 규모가 많고 반도체 파운드리 세계 1위인 TSMC보다도 그리고 월트 디즈니보다도 보관 금액이 큽니다. 한때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투자자들은 이양홀딩스 사태를 두고 또 중국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제2의 루이싱커피가 아니냐, 중국 주식은 역시 믿을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응을 살펴보면 중국 주식은 쳐다보지도 마라. 내가 93년부터 중국을 오가며 배운 결론은 딱 하나다. 중공은 거품이다. 중국을 믿는 바보가 아직도 있나 보네. 중국은 곧 망함, 분열될 나라임. 주식 사면 전부 망한다.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의 흉내를 내봤자 공산당이지. 잘나가는 회사도 통째로 뺏어버리는 중국 중앙관리들, 회사 경영을 어떻게 할 것 같니? 라고 하였습니다. 중국 기업의 사기와 조작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시장을 혼란하게 만든 것은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이에 믿을 수 없는 중국 기업들을 미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회계 조작 사건으로 상장 폐지 절차를 받았던 루이싱커피가 대표적입니다. 중국판 스타벅스 루이싱커피는 3,800억대의 매출을 부풀렸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결국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중국 최대 교육기업 탈 에듀케이션 그룹도 내부 감사에서 고의로 매출을 부풀린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아이치이도 매출과 가입자 숫자를 부풀렸다는 외부기관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지난해 아이치이 매출과 가입자 수가 각각 44%, 60% 부풀려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판 구글, 바이두 투자로 관심을 끈 동영상 소셜미디어 기업 조이도 회계 부정 의혹을 받았습니다. 미국 공매도 투자기관인 머디워터스에 따르면 조이의 회계장부상 사업 규모와 매출, 현금 보유 사항은 거의 전부가 사기라면서 조이가 수십억 달러 규모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중국 기업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 것이 투자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에서 중국을 멀리하면 중간은 간다는 말이 딱 들어맞네요.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패시브는 남을 속이는 문화입니다. 오죽하면 중국 가정교육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남에게 속지 말라일까요?
사기를 친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사기당한 것을 나무라는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 현지 시장을 방문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가격이 없이 부르는 게 값이고 어떻게 해서든 남을 속여 이득을 챙기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기 행각들이 중국 내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간파했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임기 막판까지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도 중국계 기업의 회계 조작 관행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에 나스닥은 불투명한 회계를 하는 중국 기업의 주식 공개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상장 요건을 강화하기도 하였죠.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인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 의회는 초당적으로 대중 강경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작년 12월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대기업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외국회사 문책법을 상원에 이어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할 것 없이 대중제재 정책은 하나의 확실한 기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제닛 옐런은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이 불법 보조금과 덤핑, 지식재산권 절도, 무역 장병 등을 농원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인민대학 중국민영 기업연구센터에서 발표된 글로벌 유니콘 기업 500강에서 중국 기업이 217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회계를 조작하여 몸집을 부풀렸을지는 안 봐도 뻔합니다. 2007년 이후 한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총 24곳으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개 기업이 각종 허위, 불성실 공시, 회계 조작 등을 일으켜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조작은 중국 내에서도 끊이질 않습니다. 중국 국유 기업의 90% 이상이 회계를 조작했다는 뉴스도 발표되었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중국 대형 국유 기업 상당수가 매출과 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계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유 기업들 중에서 규모가 큰 핵심 20곳의 회계 재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18개 기업에서 회계 부정이 적발되었습니다. 열의 9은 회계 조작을 했다는 뜻입니다. 과연 중국에 거짓이 아닌 것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시진핑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을 맞아 경제적 부상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향상에 대한 자신감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바라보는 중국의 모습은 G2라는 경제대국보다 거짓과 은폐와 조작을 일삼는 유사국가 딱 그 정도일 뿐입니다. 프랑스의 세계적 석학 기소르망은 중국이라는 거짓말에서 중국 경제 통계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선거에선 속임수가 사용된다, 전염병은 은폐된다고 하면서 중국 정부는 매우 권위주의적이며 어떤 변화와 개혁, 진보도 거부한다는 것, 중국의 경제 발전은 저임금 착취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며 혁신이나 창의성이 없다는 것, 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중국의 바램과 달리 앞으로의 중국은 글로벌 왕따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콧대를 꺾어 다시 패권을 넘보지 못하게 하려는 미국 전략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간과했거나 눈 감아줬던 중국의 거짓말과 위선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깨달음이 더 본질적인 것이죠. 바이든은 2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우리는 동맹을 복원하여 공동의 적과 맞설 것이라는 연설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시대의 정책들을 줄줄이 뒤집었지만 거의 유일하게 계승한 트럼프의 유사는 중국 견제기조입니다. 미국 언론에선 중국 문제만큼은 팀 바이든과 팀 트럼프가 같은 편에 있다는 평이 나옵니다. 중국 제재 법안이 만장일치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바이든의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고립 작전은 어쩌면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의 경제정책보다 더 강력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5개의 는 이른바 파이브아이즈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은 중국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고 인도는 중국산 앱 59개의 영구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동남아는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동안 비교적 중국 비판을 삼갔던 유럽도 최근 들어 독일, 프랑스, 영국, 벨기에 등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중화권인 대만과 홍콩 또한 중국 정부와 각을 세워 탈중국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동맹국 혹은 우호 국가로 거론되는 나라들 대부분이 정치적으론 독재에 경제적으론 낙후된 후진국들이며 그조차도 공식 성명을 통해서 중국을 감싸고 지지하는 국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처럼 전세계 외면을 받고 있는 중국은 철저한 고립을 통해 국가 분열로의 초읽기를 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시진핑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세계에 폐를 끼칠수록 중국은 더욱 독재적이고 폐쇄적인 길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청후반기 황제 체제가 그랬고 소련 스탈린 체제가 그랬듯이 오만과 고립의 전체주의 독재는 결국 그 체제의 붕괴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죠.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